러시아 경제는 이제 호황을 구가한다고 합니다. 수치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올 한 해 서방 주요 국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이 1%가 채 안 되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하는 입장일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를 넘는 경제 성장을 지난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조를 2025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러시아의 호황이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 위에 선 호황이냐, 아니면 거품이 낀 위태위태한 상황이냐, 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텐데, 제가 확실하게 확정 지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호황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속이 뭐 몇 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한계에 봉착해서 올해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측이라고 보고요. 러시아의 그 경제가 나름대로 기초 체력을 발휘하고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위기를 견뎌내면서 잘 버텨왔다. 그리고 최소한 1년 동안은 현재의 기조가 더 과열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추측을 해보면, 러시아 지도부가 생각하기에 러시아의 그 경제가 이제는 호황이 아니라 쇠퇴 국면에 접어들 그 시점을 계산해서 종전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과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불황의 늪에 빠지는 그 시점 이전에 전쟁을 매듭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국가 지표일 것이고, 이게 러시아 경제라고 했을 때 보통 그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 전쟁이란 것이 엄청나게 고통과 어떤 비극을 안겨주는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특정 국면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순기능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역설적인 효과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원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편차가 커서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부는 상당히 경제 수준이 높은데, 변두리, 뭐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그 외딴 지역은 상당히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나라지만 지역별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컸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돈이 집중적으로 풀리는 지역이 그 변방 지역입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군수공단에 가서 고용이 돼서요, 높은 임금을 계속 받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계약병이라고 하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병이 주로 변두리에 있는 소수민족 출신 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군 병사하고 러시아 군 병사가 1대1로 격전을 벌여서 우크라이나 군이 목숨을 잃는 그런 그 짧은 영상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봤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을 제압해서 목숨을 빼앗은 그 러시아 군인도 사실은 슬라브인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어떤 소수민족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시베리아에서 온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러시아 계약병들이 러시아 연방 주변 부의 오지에 있는 그 소수민족 출신이고, 이들이 평시에는 벌지 못했을 거금을 계약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또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요. 비극이겠지만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돈들이 그쪽 지역에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주변부가 성장을 하면서 이 빈부격차라든지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이런 효과를 생각하자면,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정 시점,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경제가 전쟁으로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주장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인플레이션인가라고 했을 때는 또 시각의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물론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반된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겪어봐서 뭐 이런 것일 텐데 저는 이제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러시아에 체류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단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물가 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부만 놓고 전체 러시아를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뭐 지방에도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에 가신 분들도 지방 도시가 뭐 현격하게 모스크바나 이런 중심부와 다른 위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서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위기 상황이 아니다. 지방 도시의 경제 사정도 아직까지는 파탄이라고 보시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전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일부의 관찰이겠지만 러시아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걸러서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